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요즘 주가 보시면서 속이 많이 타셨을 겁니다. 하루에도 위로 아래로 크게 출렁이니까요. 어떤 날은 10% 가까이 빠졌다가 다음날 또 그만큼 튀어오르고요. 이런 롤러코스터 정말 견디기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출렁임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삼성이 흔들리니까 그렇겠지 하시는데 실은 회사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에 새로 들어온 잘 안 알려진 상품 하나가 이 출렁임을 몇 배로 키우고 있거든요. 오늘 그 정체를 밝혀드리고요. 그런 동안 정작 삼성이라는 회사 속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약속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무조건 괜찮다, 오른다고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심하시라고 분명히 짚고 안심하셔도 될 부분은 근거를 들어 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출렁이는지를 재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V코스피, 우리말로는 공포지수라고 불러요.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수록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공포지수가 며칠 전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출렁임은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 손꼽힐 만큼 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렁임을 키운 범인은 얼마 전 새로 나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한 번만 풀어드릴게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주가가 1% 움직일 때 이 상품은 그 2배인 2%씩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 오르면 2% 벌고 1% 빠지면 2% 잃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폭을 2배로 뻥튀기 하는 상품인 거죠. 오를 때 2배로 버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무려 7조 원 넘는 돈이 이 상품으로 들어왔어요. 문제는 빠질 때도 2배로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본주는 고점 대비 16%쯤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상품은 같은 기간 33%가 빠졌어요. 본주는 16인데 상품은 33, 2배가 넘게 깨진 겁니다. 왜 2배보다 더 깨졌을까요? 이 상품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수록 원금이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성질이 있거든요. 딱 2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출렁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더 불어나는 구조예요. 게다가 이 상품이 하필 주가가 꼭대기였던 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거기 올라탄 분들은 손실을 피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상품이 자기만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더 흔든다는 점이에요. 이 상품은 2배를 정확히 맞추려고 장이 끝날 때쯤 기계적으로 사고 팝니다. 주가가 오른 날엔 더 사들이고 주가가 빠진 날엔 더 내다 팔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빠지는 날엔 이 상품이 따라서 더 팔아치우니까 가뜩이나 빠지는 주가가 더 세게 빠집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 요즘 삼성이 하루에 10%씩 요동치는 건 회사가 그만큼 나빠져서가 아니라 이런 상품들이 출렁임을 증폭시킨 탓이 큽니다. 범인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상품이 초단타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은 하루에 상장된 물량 전체가 14번 넘게 거래됐어요. 샀다 팔았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며칠 전 시장을 보면 하루 동안 손바뀜이 가장 잦았던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바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시장의 단타 자금이 죄다 이런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단타 자금이 우르르 몰렸다 우르르 빠지니까 출렁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면 나라에서까지 직접 경고문을 냈습니다. 금융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에서 이 상품은 이론상 하루 만에 최대 6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의를 줬어요. 하루에 60%면 아침에 100만 원이 저녁에 4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정부가 특정 상품을 콕 집어 이렇게 경고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주주님들은 이 상품 근처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2배로 빨리 복구하자 하는 마음에 손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세요. 이건 안심시켜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조심하시라고 드리는 경고입니다. 여기까지가 출렁임의 범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건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이런 상품들이 출렁임을 키운 탓이 크다는 거였죠. 그럼 정작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이 시끄러운 동안 삼성이라는 회사 속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번 분기 삼성이 벌어들일 돈, 증권가에서 얼마로 보는지 아십니까? 평균을 내보면 영업이익 86조 원, 많이 보는 증권사는 90조 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19배가 넘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80조 원쯤으로 봤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86조, 90조로 올려잡았습니다. 회사가 발표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앞다퉈 눈높이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지금 장사가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 버는 걸까요? 한마디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AI에 매달리면서 그 핵심 부품을 끝도 없이 사가는데 삼성이 아무리 만들어도 모자랍니다. 증권가에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고객들이 달라는 양의 절반밖에 못 채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10개 달라는데 5개밖에 못 주는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귀하니 값이 어떻겠습니까? 올해 이 부품 값이 작년보다 60% 가까이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건은 빠르게 팔리는데 값까지 오르니 삼성이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여기서 삼성만의 특별한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품, 계산을 담당하는 부품, 그리고 그걸 남의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공장 사업. 보통 회사들은 이 중에 하나만 잘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이게 왜 강점일까요? 한 분야가 잠깐 주춤해도 다른 분야가 받쳐주니까 덜 흔들리고요. 또 이걸 다 묶어서 한 번에 만들어줄 수 있으니 고객 입장에선 삼성한테 맡기는 게 편한 겁니다. 남들은 한 가지 무기로 싸울 때 삼성은 세 가지 무기를 다 들고 있는 셈이죠. 이게 요즘 같은 AI 시대엔 점점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게 한 해 반짝하고 끝날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부품값이 오르면 손님들이 비싸니까 좀 이따 사자 하고 구매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비싸도 좋으니 미리 몇 년치를 계약해두자 하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내년 물량까지 사실상 다 팔린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새 이름까지 붙였어요. 원래 이 부품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계속 모자라고 계속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품발 물가 상승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이렇게 미리 길게 계약을 맺어두면 회사가 앞으로 벌 돈이 훤히 예측됩니다. 출렁이는 주가와 달리 회사가 벌 돈은 오히려 착착 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는 좀 색다릅니다. 삼성이 돈 버는 얘기를 넘어서 회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확 바꾸고 있어요. 바로 이번에 삼성이 요즘 가장 똑똑하다는 AI 비서들을 직원들 업무에 전면적으로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한 회사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여러 AI를 동시에 갖다 놓고 직원이 필요에 따라 골라 쓰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같은 인원이 일을 해도 이런 똑똑한 도구를 손에 쥐면 일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 회사 전체의 체력이 좋아지는 거죠. 남들이 삼성은 옛날식 제조업 회사라고 볼 때 정작 삼성은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방식을 미래형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근거입니다. 삼성은 지금 이 출렁이는 와중에도 한참 뒤를 내다본 미래 먹거리를 조용히 사두고 있어요. 얼마 전 삼성이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에 큰 돈을 넣어서 가장 큰 주인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 몸속 유전자, 그러니까 DNA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웬 유전자냐 싶으시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은 자기가 가진 AI 기술을 여기에 붙여서 사람마다 몸에 딱 맞는 약과 치료를 찾아주는 맞춤 의료 시대를 미리 선점하려는 겁니다. 당장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버는 그 막대한 돈으로 남들 모를 때 미래의 씨앗을 심어두는 회사, 이런 회사가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지금 삼성 주가를 어떻게 볼까요? 한 증권사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삼성 주가 아직 절반도 안 올랐다. 근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 부족이 시장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부품 만드는데 필요한 바탕자재는 원래 한 달 반이면 받던 걸 지금은 6달을 기다려야 할 만큼 밀려 있어요. 공장을 새로 지어도 최소 2년은 걸리는데 수요는 지금도 폭발하고 있으니 이 부족은 쉽게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버는 힘에 비하면 주가는 아직 한참 뒤처져 있다.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버는 힘이 탄탄하다는 건
숫자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건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이 출렁임을 몇 배로 키운 탓이 큽니다.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출렁임 속에서 정작 삼성은 역대급으로 벌고 내년 물량까지 팔아두고 세 가지 반도체를 다 쥔 채로 일하는 방식까지 미래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 미래 먹거리까지 사두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런데도 아직 절반도 안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니 눈앞에 출렁임만 보고 좋은 주식을 덜컥 던지는 건 가장 아까운 실수예요. 지금 흔들리는 건 회사의 값어치가 아니라 잠깐의 출렁임일 뿐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화면을 봐도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급하게 한 번에 다 사들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출렁임이 큰 장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 결국 조급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출렁임의 진짜 범인이 뭔지, 회사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건 사실 큰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섭게 빠지는 날에도 오히려 조용히 사 모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큼지막하게 날 때쯤에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뒤늦게 압니다. 이미 큰손들이 다 챙긴 뒤에 따라 들어가니 늘 한 발, 아니 두세 발씩 늦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뉴스를 두고도 먼저 아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 정보를 매일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출렁임이 상품 탓인지 회사 탓인지, 실적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공급 부족은 얼마나 심한지, 이걸 일일이 들여다보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도 모자랍니다. 생업이 있고 살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늘 큰손들한테 한 발 늦고, 늦으니까 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오늘 같은 출렁임에 덜컥 겁을 먹는 겁니다. 저는 이 늦는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100% 무료로 드립니다.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받으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들었는지 보실까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합니다. 거기엔 오늘 말씀드린 그 출렁임을 키우는 상품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삼성의 실적과 공급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느 길목에 와 있는지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이 자료를 꺼내보시면 이건 회사가 아니라 상품 탓이구나 하고 차분히 중심을 잡으실 수 있게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못 다룬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특히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삼성이 실제로 돈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 중 하나거든요. 오늘 짧게만 귀뜸해 드릴 테니 이런 흐름이 오는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집 전기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막히듯 구리선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 꽉 막힌 골목을 뻥 뚫린 고속도로로 바꾸는 셈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꾼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우리 주주님들께 중요할까요? 이 빛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바로 여기서 이미 큰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따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삼성은 이미 자리를 깔아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삼성이 이걸 본인이 직접 만들진 않고 계열사 혹은 하청업체 쪽에 부탁해서 의뢰를 맡길 걸로 예정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에 의뢰를 맡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회사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영향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5만 원이던 게 30만 원 간 것처럼 이런 회사들도 몇 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올려드린 그 무료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 빛반도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삼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은 자료를 받아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한 걸 왜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일인 거죠.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신청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만 누른다고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을 적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으니 그 점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자료를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자료를 좀 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장이 출렁이면 제때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별도로 흐름 공유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하루 출렁이는 시장에선 자료 한 번 받는 걸로는 부족하니까요. 갑자기 크게 빠지거나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 그 흐름을 바로바로 같이 짚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자료로 기준을 잡으시고 이 공유방에서 함께 시장 흐름을 따라가시는 거죠. 혼자 보면 출렁임에 더 휘둘리기 쉬운데 같이 짚으면 한결 덜 외롭고 덜 흔들립니다. 함께 흐름을 읽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출렁임의 진짜 범인이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이었다는 걸 짚었고요. 그 출렁임 속에서 정작 삼성은 역대급으로 벌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눈앞의 출렁임과 회사의 진짜 값어치를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빠지는 날은 누구나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출렁임이 어디서 왔는지, 회사 속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같은 하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처럼 시장이 또 크게 출렁일 겁니다. 그때마다 빨간 숫자에 놀라기 전에 이게 회사 탓인가 아니면 출렁인 탓인가를 한 번 더 따져보세요.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출렁임을 키우는 상품들이 앞으로 잦아들지 아니면 더 심해질지, 그 신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